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여지는 도면과 같이 조립품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 분해품을 생성을 해서 조립도 분해도 도면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립품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우선 조립품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립도 분해도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개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 조립품,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분해품. 이거는 파일의 확장자를 뜻해요. 지난 시간에 이건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이 IPN 분해품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제 확장자가 IDW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 도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부품들 IPT 파일, 그리고 조립품 파일 IAM, 분해품 파일 IPN이 모두 있어야지만 도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모든 파일들이 하나의 폴더 안에 관리가 돼야지만 이 파일들의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파일들을 폴더 하나에 다 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분해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벤터 실행해 주시고, 조립품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조립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참고를 해서 이제 분해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새 문서 standard.ipn 작성, 조립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뷰, 비주얼 스타일에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 저는 조금 더 밝게 보이기 위해서 회색 공간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부품들을 조립을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구성 요소 미세 조정이 있습니다. 각 부품들을 분해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부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해를 할 축의 방향을 지정을 하고, 세 번째, 각 부품들을 이제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이 두 개의 볼트를 이제 분해를 해 보도록 할게요. 부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부품을 여러 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살표대로 좌표축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좌표축이 왼쪽 하단부에 이 XY Z축과 동일한 방향을 가지면 이 방향대로 그대로 분해를 해도 되지만, 이 방향대로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표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좌표축이 이 화면에 보여지는 이 XY Z축과 동일하게 맞춰야 돼요. 그 방법은 찾기 버튼을 눌러서 이런 평평한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평평한 면. 저는 여기만 계속 찍도록 할게요. 평평한 면. 그러면 이 왼쪽 하단부에 있는 좌표축과 분해를 위한 좌표축이 동일한 방향을 갖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부품들을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화살표를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생성이 되는 선을 트레일 선이라고 하고요. 제 분해 조립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해도 작성의 목적은 제품의 분해 조립 관계를 잘 보여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형상이 잘 보여지도록 분해를 할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서 분해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확실히 바깥쪽으로 이제 꺼내고 V자 체크 누르셔도 되고 엔터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반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부품들을 한꺼번에 동일한 방향으로
분해를 할 거예요. 구성 요소 미세 조정, 그리고 부품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전체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좌표축의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동을 하고자 하는 Y축과 이 회색의 Y축이 동일하게 생겼죠. 그러면 바로 드래그,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엔터. 저는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의 트레일 선만 남겨 놓을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선들까지 있게 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레일 선을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트레일 숨기기, 오른쪽 버튼, 트레일 현재 숨기기, 오른쪽 버튼, 트레일 세그먼트 숨기기에서 그룹으로 하게 되면 이 모든 선들이 숨겨지게 되니까 현재 이 선만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높이 분해된 이 거리값을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트레일 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거리값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분해를 할 때마다 그 해당 거리값들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누르셔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볼트의 거리값을 조금 더 줄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나머지 부품들을 이제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2개, 구성 요소 미세 조정, 볼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2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좌표축 확인하고 드래그, 다음 확인. 이 부품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 사이의 간격이 좀 좁아서 저는 이 부품들을 위쪽으로 살짝 올리고 동일한 방향으로 분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세 조정을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셔도 돼요. 미세 조정, 네, 전체 다 드래그 위쪽으로 살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확인, 미세 조정, 네, 그 다음 확인, 엔터. 그 다음 나머지 부품들을 이제 분해를 하도록 할게요. 축과 핀 손잡이를 함께 선택을 해서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트레일 선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미세 조정에서 부품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기 이전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트레일 없음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클릭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트레일선 없이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 조정, 부품 선택, 축 확인하고 이동. 네, 만약에 각 부품들을 분해를 하는데 지금 이런 축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 분해품을 만들 때에는 이제 조립품.iam 파일을 불러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립품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바이스 조립품.iam 오른쪽 버튼 열기를 눌러서 해당 조립품을 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요. 회전을 시킨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시 분해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조립품.iam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분해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면 조립품을 먼저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불필요한 트레일 선들을 이제 계속 숨겨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트레일 선을 숨기도록 할게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스토리보드 패널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올리게 되면 우리가 각 부품들을 분해를 했던 그 시점마다 이렇게 이제 바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 조립이 되는 이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비디오. 현재 이 아래쪽에 있는 스토리보드를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는 WMV, 파일 이름, 저장 위치, 그리고 해당 영상의 크기. 지금 이 영상은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꽉 차게, 이렇게 꽉 차게 만드는 게 좋겠죠. 또는 여기에 해당 해상도, 비디오의 해상도, 이제 풀 HD 크기 정도로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높은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영상을 만드실 때에는 아래쪽에 있는 스토리보드 패널에서 이 파란색 바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분해 순서나 시간 등을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 보드 패널에 있는 이 하늘색 바를 드래그를 해서 변경을 하고 영상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진행이 되는 순서들도 마찬가지로 스토리보드 패널에서 수정이 가능하니까 시간을 내서 스토리보드 패널 수정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보드 패널에서 시간순을 가장 끝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인벤터 2018 버전 이하에서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을 도면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2019 버전 이상부터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을,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도면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보여지는 화면을 이렇게 도면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은 새 스냅샷 뷰를 찍도록 할게요. 클릭. 그럼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 이 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이따가 도면을 작성을 할 때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동일한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때 파일명은 저는 바이스 분해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 예, 확인. 네, 폴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T 파일들, 조리품.iam 파일,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분해품.ipn 파일 저장이 됐습니다. 헷갈리니까 다 끄도록 할게요. 끄고 이것도 끄고, 새 문서 standard.idw 도면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standard.idw 도면의 양식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도면의 양식은 그냥 지울게요. 지우고 이것도 지울게요. 우선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오른쪽 버튼 시트 편집을 눌러서 저는 A3 도면 양식으로 작성을 할 거예요. A3 크기. 인벤터로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제 총 2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냐면 이제 첫 번째는 투상도를 작성하는 시트라는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도면의 양식을 작성을 하는 경계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양식은 경계를 활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투상도를 배치를 할 때에는 시트라는 종이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경계, 기본 경계, 네, 경계에서 오른쪽 버튼 새 경계 정의, 도면 양식을 작성을 하는 종이에요. 그러면은 위쪽에 스케치 도구 모음이 활성화가 되고 양 끝점은 사각형의 점들이 생성이 됩니다. 사각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네, 도면의 양식을 작성을 하는 거죠. 각 회사마다 도면의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도면의 양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 양식은 국가기술 자격증,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그리고 민간 자격증 중에 CAT 2급, CAD 실무 능력 평가, 그리고 기계 CAD 마스터와 같은 그런 자격증 시험에서도 사용하는 도면의 양식이에요. 그럼 우선 윤곽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윤곽선, 이 사이의 간격은 10. C 값이 여기에 나와 있죠. 10. 그 다음 중심 마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마크의 이 거리는 5, 답함은 15. 직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중간점, 초록색 점에서 15 엔터, 엔터, 15 엔터. 정확하게 초록색 점에서 15 엔터, 15 엔터.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도면 양식의 이름을 A3 도면 양식이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종이가 2개 있다고 했었죠. 도면의 양식을 작성하는 경계라는 종이, 투상도를 작성하는 시트라는 종이. 근데 현재 화면에는 도면의 양식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에는 경계 A3 도면 양식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시트라는 종이에
도면 양식이 투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트 아래쪽에 종속이 되게 되고 이렇게 도면의 양식을 볼 수가 있어요. 도면의 양식을 이 상태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한다면 경계에서 A3 도면 양식 편집을 눌러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도면 양식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때 이 바깥쪽을 보시면 윤곽선을 제외한 바깥에 있는 사각형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보이게 되죠. 출력할 때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안 보이도록 해야 돼요. 안 보이도록 하는 방식은 A3 도면 양식에서 편집, 선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스케치만,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 선택하고 스케치만, 스케치만으로 선택이 된 선들은 저장. 네,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게 돼요. 네, 계속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A3 오른쪽 버튼 편집. 비부에 있는 표제란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부. 직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직선. 저는 이 아래쪽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를 기입하도록 할게요. A 텍스트, 임의의 지점 클릭. 장치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를 기입을 할 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초록색 점이 뜨게 되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구속을 시켜주게 되면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자를 기입을 할 때마다 문자를 전체 다 선택을 하고 가운데 정렬, 위아래 정렬, 굴립으로 문자 크기는 3.5로 네, 이렇게 모든 설정을 마치고 문자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자를 기입을 할 때 마찬가지로 또 글꼴, 정렬, 크기 반복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문자들은 주 텍스트 ISO의 스타일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스타일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문자 위에서 오른쪽 버튼 스타일 편집을 누르셔도 되고요. 관리에서 스타일 편집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다양한 스타일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A 텍스트, 주 텍스트 ISO에서 정렬, 가운데 정렬, 위아래로 정렬, 글꼴은 굴림, 그 다음 저장. 문자를 계속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라고 할게요. 나머지 각법 컨트롤 레터. 척도는 1:1이 아니라 이제 NS로 하도록 할게요. 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형상이 잘 보여지도록 확대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법. 각 문자들을 정렬을 해야 되겠죠.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점과 점 수평, 점과 점 수평. 그 다음에 이 문자와 이 점을 찍으면 좋겠지만 점이 찍히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분할 기능으로 선을 분할을 해서 중간점들을 얻어 오시면 돼요. 치수 넣고 동일선상 맞추고
변경, 표제란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셔도 돼요. 스케치 마무리, 저장. 도면의 양식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각각의 부품들을 이제 배치를 할 거예요. 기준, 각 부품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품을 먼저 불러오도록 할게요. 지금 정면도, 우측면도 클릭을 하면 해당 투상도들을 내가 불러올 수가 있는데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왼쪽에 배치가 돼요. 왼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오른쪽에 배치가 돼요. 즉 일각법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관리, 스타일 편집기에서 표준, 기본 표준에서 뷰 기본 설정, 삼각법을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삼각법. 다음 뷰 배치 기준. 네,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폴더 모양 눌러주시고 조립품, 열기. 오른쪽에 있는 뷰 큐브 홈 버튼을 눌러서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축척값은 나중에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확인.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설정 값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스타일, 은선, 그리고 음영 처리, 해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은선이 보여지게 되고 음영 처리가 되지 않아서 색상이 보여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음영 처리, 은선 제거 해서 형상이 잘 보여지도록 할 거고, 그 다음 화면 표시 옵션에서 스레드 피처라든지 접하는 모서리가 잘 보여지도록 체크를 하시면 형상이 훨씬 더 잘 보여지게 돼요. 크기는 한 2:1 정도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표제란이 한 이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제 분해품을 이쪽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던 스냅샷 뷰 1번이 지금 보여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은선 제거, 음영 처리, 스레드 피처 접하는 모서리 모두 잘 보여지도록 확인.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1:1.5. 척도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 축적값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변경을 하셔도 돼요. 네, 배치가 모두 됐습니다. 그럼 각각의 부품들의 품번과 그리고 표제란, 부품 리스트를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주석, 부품 리스트, 조립품 뷰 클릭, 그 다음 확인, 원하는 위치 클릭. 부품 리스트를 약간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을 눌러서 항목 수량 부품 번호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 오른쪽 버튼 형식열을 눌러서 저는 이거를 품번이라고 변경을 할게요. 품번, 컨트롤 엔터. 수량은 맞고 부품 번호가 아니라 형식열, 품명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명은
이제 비고, 형식열 바꿔서 비고로 변경을 할게요. 재질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열 선택자를 눌러보시면 뭐 아무거나 그냥 불러볼게요. 공급업자 추가, 확인, 공급업자 오른쪽 버튼 형식열, 재질, 컨트롤 엔터, 오른쪽 버튼 형식열, 정렬도 바꾸도록 할게요. 가운데 정렬.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질 한번 클릭, 드래그, 수량 한번 클릭, 드래그,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간격도 이제 조금씩 줄이도록 하고 품명 오른쪽 버튼 형식열을 눌러서 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추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ESC 버튼을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취소가 되게 됩니다. 우선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한번 누르도록 할게요. 네, 계속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품번은 앞에 있으니까 번호를 지우도록 할게요. 손잡이는 6번으로 되어 있는데 품번이 2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품번 기호를 작성을 할 텐데 이때 품번 번호와 이 부품의 번호가 각각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파일에 저장을 했던 이름과 같이 품번을 모두 변경을 할 거예요. 파일의 품번을 참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가끔씩은 번호가 이렇게 잘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5 곱하기 33L은 8번, 이름도 모두 변경을 할게요. 파일명과 동일하게 하면 조금 덜 헷갈리겠죠. 규격품들의 규격, 크기들은 이렇게 비고 칸에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 순서를 정렬을 하도록 할게요. 정렬, 이때 정렬이 되는 기준은 품번, 이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차순으로 확인. 그럼 나머지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핀, 기계구조용 탄소관, 강, 규격품들은 뭐 따로 재질을 넣지는 않을 거고요. 나사 축도 기계구조용 탄소강, 고정조는 SCM 415, 크롬 올리브된 강, 지금 파이 기호가 호환이 안 되네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파이 기호를 복사를 해서 파이 기호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품번 리스트는 아예 삭제를 할 거고 품번 품명 재질 수량은 가장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버튼 테이블 배치해서 제목은 표시 안 하겠습니다. 방향은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확인. 나머지는 이 초록색을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적절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정확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더블 클릭을 눌러서 열폭, 오른쪽 버튼 열폭, 이거를 표제란의 크기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35, 수량의 폭은 15, 품번은 15, 품명은 45, 재질은 20,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부품들의 품번을 매겨보도록 할게요. 부품 번호, 부품 클릭 원하는 위치, 클릭 오른쪽 버튼 계속, 클릭 오른쪽 버튼 계속, 품번. 이렇게 안쪽에 하게 되면 이 품번의 지시선과 형상의 외형이 교차돼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깥쪽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깔깍 하고 정확한 위치에 품번을 놓을 수가 있어요. 품번들을 정렬을 하고 싶다. 전체 다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정렬, 수평. 이렇게 기울어진 거는 정렬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쁘게만 놓을게요. 품번 기호를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품번 기호를 눌러보게 되면 이제 주석에서 지금 현재 이 품번 기호는 도면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호 ISO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어요. 도면층 편집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기호 ISO 검은색을 빨간색으로 확인, 저장. 표제란 선택을 해서 표제란의 현재 도면층이 기호 ISO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변경이 돼요. 그럼 이때 좁은 외형선으로 변경을 해서 검은색으로 변경을 할 거고, 네, 그 다음 이 문자
문자는 검은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오른쪽 버튼 품번 기호 스타일 편집. 지금 품번 기호는 주 텍스트 스타일이 주 텍스트 ISO를 따르고 있어요. 편집. 이때 색상을 도면층의 색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해서 검은색으로 강제로 바꿔줄 거예요. 검은색 클릭. 확인. 검은색 저장. 네, 도면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바이스 분해도 조립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PDF 파일로도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DF 파일 옵션 벡터 해상도 높음. 객체의 선 가중치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일정한 선 굵기, 얇은 선 굵기로 저장이 돼서 형상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돼요. 선 가중치 제거, 확인, 저장.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컨트롤 P를 눌러서 현재 이 시트를 출력을 하겠다. 그리고 컬러 프린터면 그냥 출력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흑백 프린터면 이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체크를 하고, 체크를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형상이 잘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 굵기를 그냥 얇게 해서 통일을 시키겠다. 그럼 선 가중치 제거. 그리고 최종 맞춤을 꼭 누르셔야 돼요. 최종 맞춤. 내가 A4 용지로 출력을 할 건데 지금 이거는 도면의 양식이 A3죠.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출력하는 용지에 맞춰서 출력을 하겠다. 최종 맞춤. 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출력이 진행이 되게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해 조립도를 배워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